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뭐 봤었죠? 지난주에 봤던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는 거 수립하는 절차에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수립 절차들. 그럼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건 크게 보면 무슨 절차 나눠진다? 그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이렇게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진다 이랬었죠? 입안 절차, 결정자. 그래서 입안하자 하면 누가 입안하지? 입안권자. 입안권자 때 입안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하는 내용들. 또 입안 절차 3단계 기주지입,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입안이 끝났다. 그럼 뭐하자? 결정하자. 누가 결정하죠? 원칙은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예외로 3명이 있다.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몇 가지 있다? 3가지. 뭐 있었죠? 국계시. 국장 지가 입안한 거 국장 지가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단 괄호 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 그거는 국장이 결정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누구도 있다?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단 해양수산부 장관은 딱 뭐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만 해양수산이 결정한다. 그리고 원래는 입안만 하던 대도시간이 시장하고 군수 입안만의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권자야. 근데 그 입안만 하던 대도시간이 시장하고 군수 이자들이 직접 뭐 한다?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뭐가 관련된 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해유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그때도 직접 시장 군수들이 지들이 결정권자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럼 결정 절차 2단계 협의, 심의, 결정고시, 협심결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정고시 했다. 그렇게 결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있죠? 그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했을 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다가 지도에다 그려준 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걸 지형도면으로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됐어. 그럼 이거 로봇을 짓는 거, 호텔 짓는 거 지타 말아버릴 수 있어? 계속 쳐야 돼? 계속 질 수 있다.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구역 이 두 가지가 지정되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그 안에서는 계속할 수 있다? 아니요. 그때는 사물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지. 그냥 계속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그런 게 있었죠. 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라 그랬죠. 그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작성한 것들 쫄따구들이 작성한 건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럼 승인 신청이 올라가면 도의사는 그 지형도면과 자기가 고시한 도시군 관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된다. 이 도시군 관리계 또 5년마다 뭐라는 거 있다? 타당성 없다는 게 있더라. 등등. 이게 지난주에 어떤 우리 수립 절차와 관련된 게 지난주에 그런 걸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뭐로 넘어가자? 수립 내용으로 넘어가자 그랬죠? 이제 오늘은 수립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보지도 못해요. 다음 주 초반까지 수립 내용을 다 볼 겁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보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 있었죠? 첫째, 용. 두 번째, 기. 세 번째, 도. 네 번째, 정. 마지막, 지. 용기도 정지 있었죠? 그 중에 용은 또 몇 가지로 나눠진다?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죠? 자, 요것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내용이 뭔지, 용도지역이라는 거에 관련된 내용들, 용도지구에 관련된 내용들, 용도구역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가 뭐죠?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을 뭐 하고 있었죠?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한다 그랬었죠? 그럼 기반시설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그 설치와 관련된 절차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왜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뭐였다? 따로 법률을 만들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은 어디 가보자? 도시개발법에 가봐라.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봐라. 거기서 그 내용들 거기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우리 국토위계획이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그 내용은 보지 말자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뭐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도시 요거 디바이스 설치까지만 살펴보면 다행이야. 여기까지 나가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여기서 안 본다 그랬죠? 그리고 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얼리 넘어간다? 다음 주 3주차로 다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부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용도지역이란 첫 번째 뭐부터 볼까? 우리 개념부터 보죠. 용도지역의 개념 뭐였었죠? 용어 정의에서 했었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이나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짓는 거 있죠?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개념이었었죠. 자, 두 번째. 그럼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종류가 있죠. 그래서 종류 지난주에 정리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건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했었습니다. 뭐뭐 있단다?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은 개발지역.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지난주 이거 시험 봤나? 그죠? 봤었죠? 종류들에 대해서 문제 들어있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다시 주거지역은 몇 가지가 있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죠? 여기가 지난주에 요건 했었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있다. 1번 정답. 그것도 틀린 사람이 있었어. 하여튼 심각해.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뭐 있었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했더니 이걸 정답이라는 사람 손들어. 그죠? 그건 거 아니었잖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지. 이거 근생상업지역 했더니 근자만 보지 뒤에 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틀린 사람도 있을 거야. 중일, 유근이지만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했었죠. 자,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죠.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났더라.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21가지. 도시지역만 총 몇 가지? 16가지.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그래서 6, 4, 3, 3, 총 16가지. 관리지역 몇 가지? 3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썼죠. 그래서 총 16, 3, 1, 1. 총 21가지 용도지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특성들 정리 중요한 거 몇 가지 했었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뭐가 들어간다? 이런 21가지 용도지역 왜 만들어놨습니까? 첫째, 심심해서. 두 번째, 구경하려고. 세 번째, 토지 위에다가 지정하려고. 정답. 오지선 단위야? 삼지선대야? 예, 그냥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만들어놨죠? 아니야? 그럼 뭐 하려고 했어?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정하려고 만들어 놨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와? 지정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지정하려고 했으니까 누가 지정하지? 용도지역 누가 지정하지? 이거죠? 자, 누가 지정했을까요? 원칙 누가 지정해? 아까 했어. 지난주에. 아까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같은 걸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 그때 뭐부터 했어? 2번부터 했죠? 그럼 2번하는 걸 또 뭐 하러 가죠? 결정하러 가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여기 결정 고시한 자가 누구야? 바로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일반 상업지역을 누가 지정했느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자.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고시한 자. 결정 고시한 자. 그 자가 뭐가 된다?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누구냐? 도시군 관리계획 먼저 결정권자.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였었죠? 아까 있었잖아. 원칙은 누구죠? 그냥 결정권자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랬었죠? 예외적으로 몇이 있었어? 3명. 첫째 국장, 두 번째 해양수산장관, 세 번째 시장수. 이게 있었잖아. 자, 근데 여기서 또 교통정리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중에 또 걸러낼 거 걸러내야 되죠. 누굴 걸러내죠? 자, 첫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여기 용도지역 지정권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해양수산부 장관은 뭐만 한다고 그랬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도 용도 지역에 들어있나요? 아니잖아. 어디 들어있어? 용도 구역에 들어있잖아. 그죠? 여기 용도 구역이 몇 가지야? 5가지. 지금은 1월달 강의가 아니야. 7월달 강의야. 그러니까 종류까지는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보여야 돼. 자, 뭐 있었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이 중에 요 숫자. 이게 뭐죠? 수산자원보고요. 그러니까 수산자원보고는 어디에 들어간다? 용도구역 지정권자에 들어있죠. 따라서 용도 지역 지정권자. 지금 용도 지역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정권자는 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양수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안 들어가? 시장운수도 안 들어갑니다. 얘들은 뭐와 관련된 거? 이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여기서만 들어가지 어디는 들어가지 않는다? 용도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 둘을 걸러내는 거야. 그러면 결국 누구만 남아요? 얘들만 남네. 얘들만 남죠.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권자는 누구다? 높은 자부터 다시 써라. 최대 국장, 그 다음에 시도사, 그 다음에 태도시장. 얘들이 용도 지역 지정권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이런지 앞에 걸 알아야 그 다음 걸 넘어가죠. 그러니까 공법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에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이야. 앞에 걸 공부해야 그 다음 걸 공부하고 그 다음 걸 알아야 그 다음 걸 넘어가는데 이걸 공부 안 내놓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아셨죠? 공법은 역사 과목이다, 수학 과목이다. 수학 과목이다. 수학이야.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절차일까? 지정 절차를 또 살펴보죠. 자, 이때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원칙은 뭐로 해야 돼?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 좀 전에 했잖아.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만 배웠어.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한 건 원칙만 공부한 거야. 이놈의 공법이 원칙만 있냐? 아니요. 지멋대로 예외라는 게 꼭 따라 붙잖아. 그러니까 뭐 들어가보자? 예외가 있단다. 어떤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지 않아. 즉 도시군 관리 수립 안 해. 그래도 여기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 된 거로 본다? 지정된 거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라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에 뭐가 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라. 이렇게 읽어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에 뭐가 있다? 원칙이 아닌 특별한 예외가 있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죠. 그리고 몇 가지 특례가 있다? 2가지 특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수립 안 해. 그런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된 거로 본다? 첫째,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의제. 또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의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결정고시 의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보자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게 더 빠르다? 그림 군법이 있는 데서 이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뭐. 아이씨, 또 2장 넘어갔네. 다시 원이씨, 요거. 자, 그럼, 자, 요거 보시죠. 원래는 여기를 무슨죠?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다? 도시군 관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뭐 한다? 지정된 거로 본다. 이거 지정의제, 지정된 거로 본다. 라는 첫 번째 특례가 있더라. 자, 어떤 경우죠? 바다인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소유 관리하는 물, 바다, 강, 하천, 호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공유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 중에 뭐만? 바다에 한해서만. 다른 건 안 돼. 강, 하천, 호수는 안 돼. 바다인 공유수면을 이번에 뭐 한답니까? 매립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여기를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죠. 이미 육지에는 용도적이 지정돼 있어. 이거와 같은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하려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립 끝나고 나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면 된다? 매립이 다 끝나면 뭐 받는다? 매립 준공 인가를 받는데 그 매립 준공 인가부터 이 지역은 뭐로 본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죠. 옆에 있는 용도죠. 이거로 뭐 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정 만든 거 보지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따로 뭐 해야 된다? 고시는 따로 해야 되지. 지정된 것만까지 보기 때문에 고시라는 절차는 따로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바다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한다면 매립 준공 인가받은 그날부터 이 지역은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 요것들. 이건 요게 특례고, 이건 특별한 예외고, 이건 특례가 아니야. 원칙으로 가는 거야. 어떤 경우? 자, 매립하는 목적이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옆에는 이미 뭐로 됐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육지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뭐 만든대? 신도시 만든대. 그럼 농림지역으로 하겠다는 거야? 도시지역으로 하겠다는 거야? 바다는 도시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매립해가지고. 그럼 목적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 원칙으로 가라.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매립 목적이 다르면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외를 주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바다를 매립하는 여기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뭐 있다? 걸쳐 있더라. 이렇게 이쪽은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이쪽은 관리적으로 했다. 걸쳐 있죠? 또는 매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뭐 하고 있다? 이웃하고 있다. 이때 이웃이라는 건 이쪽은 농림지역에 접하고 이쪽은 관리지역에 접하고 이게 이웃하는 거야. 이거는 양쪽에 걸쳐 있다. 이거는 이쪽에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도 뭐 해야 된다? 원칙으로 가라.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 매립이 다 끝났죠? 그럼 뭐로 해야 돼? 도시군 관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만 예외다 이 뜻입니다. 특별한 예외다. 아셨죠? 자, 또 있죠. 일정한 용도적으로 이제 뭐 된다?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아까 지정된 거로 본다?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둘로 나눠지죠? 그럼 결정고시 된 거로 보니까 이때는 고시까지 된 거로 보니까 따로 고시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미 결정고시 된 거로 본 데서까 고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경우죠? 자, 5군데 구역을 지정했대.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뭐랬지만 따서 항, 산, 택전. 일단 이렇게 해요. 항, 산, 택전.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 산, 택전이라는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본다. 근데 그렇게는 애워놓고 다시 더 들어가야 돼.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첫째, 항만구역이라고 다 도시지역입니까? 아니, 토를 달았어. 항만구역으로서 뭐라고 됐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야? 여기 항구를 지정했는데 바다에다 항구를 지정했는데 지정했다고 다 여기가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으로써 뭐라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육지 쪽은 이미 뭐가 지정돼 있다는 얘기야? 도시지역으로 용도적 이미 지정돼 있어. 그런데 붙어있는 여기를 이번에 뭐로 지정됐다? 항만구로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인 이 지역도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주변이 이미 도시지역이니까 항만구역을 지정하는 순간 그 항만구역도 용도적이 뭐가 된다? 같은 도시지역으로 보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지역에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본다. 요거랑 같은 거로 본다. 또 어항구역도 마찬가지야. 자, 고기잡이배가 들락거리는 항구. 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거기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본다. 그렇게 조심합니다. 자, 세 번째, 산업단지는 그냥 산업단지 하면 될까? 안 됩니다. 왜?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또 알아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3가지가 있지 않고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하나 더 농공단지도 산업단지의 하나라는 거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본다. 땡 틀려버립니다. 네, 그냥 산업단지 하면 뭘 포함해? 농공단지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본다. 이랬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는 왜 도시적이야? 이유가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여기 농림지역이야. 근데 여기다 뭐 한다고? 신도시 만든다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어. 그럼 택지개발 지정되는 순간 더 이상 여기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려?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형이라고 본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 되는 순간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그냥 임야야, 산이야, 나무들만 우거져 있어. 근데 어떻게 그게 도시지역이야? 왜죠?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지역이라 그랬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은 임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농림지역이지만 그러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 되는 순간 여기는 조만간에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원되는 지역이야. 예상되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지금부터 물어보자. 예상되니까 도시지역으로 보자. 현재 밀집된 지역만 도시지역이 아니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지역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도시지역으로 봐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도시지역으로 보고 도시지역에 맞게 지금부터 개발해 나가자. 그것이 바로 택지개발지구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전원개발사업 구역 및 그 예정구역. 이때 전원개발은 뭐라 그랬죠? 발전소와 관련된 부지들. 전원이란 전기의 근원이란 뜻이야. 그래서 전기 근원을 만들어낸 데가 어디야? 그게 개발한 데가 발전소잖아. 그러면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이런 부지가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작을 한다. 다만 조심할 건 수력발전소 부지 있죠. 또 하나 송전소, 변전소라고 있죠. 그런 부지를 지정고시되면 그런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왜 해필 여기 도시지역으로 안 봐? 금방 말은 개념이야.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그랬잖아. 근데 수력발전소는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됩니까? 보통 수력발전소 어디다 만들어요? 저 첩첩 계곡에 갖다 만들어 놓잖아. 그죠?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기는커녕 바람과 구름만 밀집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건 도시적으로 본다는 건 무리다. 그죠? 어디도 송변전소를 보지. 우리 송전소, 변전소 있죠? 가까이 가봐요. 수십만 볼트 전기가 흐르죠? 거기다 빨갛게 뭐라 써놨어? 접근 금지. 가까이 오면 감전돼 뒤짐 이런 거 써있잖아. 그죠? 그럼 가까이 뭐 감전돼 뒤진다는데 뭐 거기에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돼? 밀집된 다 뒤지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도시적으로 본다는 건 개념 정리해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뺀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아까 택지개발지구 어디다 지겠어? 농림지구 위에다가 택지개발 지어있죠? 그럼 용도지역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 도시적으로. 근데 문제는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어. 해제돼 버렸어. 중간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 그럼 여기는 계속 도시적이라는 용도적으로 그냥 남겨두는 게 맞습니까? 종절했던 용도적 농림적으로 다시 환원된 거로 보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야죠. 개발 안 했잖아. 그럼 농림지역이었던 거로 돌아가는 게 맞죠. 자, 요게 바로 마지막 개발사업 미시행으로 구역 등이 해제되면 뭐로 돌아간다? 이전 용도적으로 뭐 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게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예, 그거까지도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면 써 있어요. 나와 맨 밑에 그 3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 2 넘어가. 이건 그 위에요. 바로 위에 나번 관리지역에서의 결정고시 이제 이거 나오죠? 그거 들어가자. 자, 관리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가 보세요. 이 그림 전체가 요 전체 구역의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이야? 관리지역입니다. 잘 봐요. 손을. 이 전체가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관리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했습니까?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 이거 농지법에서 지정하는 거야.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고시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여기다 지정고시했습니다. 이 지역 더 이상 용도적 관리지역으로 그대로 간다? 바뀐다? 바뀝니다. 더 이상 여기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뭐 된 거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지정된 거로 본다야?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야? 아예 고시까지 된 거로 보는 거야. 따라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제가 이 그림 만드는 거, 그림국법 이거 만든 거,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쉽게 전달할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하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내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보물인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죠? 그냥 시잘데없는 책 한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 거로 소화시키냐가 여러분들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림 잘 보세요. 자, 전체가 무슨 지역? 관리지역. 위에다 뭘 지정했어? 농업진흥지역. 이 지역 더 이상 관리지역이다? 아닙니다. 바뀝니다.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관리지역 안에 있는 이 안에 뭐가 있었어? 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 그래서 거기를 산지관리법에 있는 뭐를 정했어? 보전산지를 정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제주도에 있는 연수원 가서 어제 강의하고 밤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 국토교통부 연수원 가서 강의했던 뭐 설명했다?
보존산지와 관련된 것들, 준보존산지가 뭔지. 우리 시험 보면은 애석하게 안 들어가. 애석하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행히 안 들어가는 거지. 그죠? 네,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저 여러분들 또 열받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요, 산지관리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하시려면 뭘 알아야 돼? 산지관리법 모르면 산지 임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임야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보물이거든요.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건 임야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파트 같은 건 한도가 있어. 그래서 임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참 좋겠는데 그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가 공용산지, 임업용산지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실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어제 제주도 가서 이거 설명했던 거서 국토교통부 연수원이 거기 있는데 가서 강의하고 왔었는데 이거 보전산지 어디다 정했어? 관리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는 산림을 이번에 뭐로 정했습니까? 여기다 보전산지라고 이렇게 지정고시했습니다. 이 지역 더 이상 관리지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형으로 본다. 이때 조심할 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땡 틀립니다. 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지역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본다.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보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겠다.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셨죠? 그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형으로 보는데 그럼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구분해 주죠? 바로 보전산지를 지정고시하는 자가 보전산지라고 지정고시하는 자가 있죠? 그 자가 여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라고 고시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렇게 고시합니다. 누가 알려준다?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자가 지가 여기는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자리주다 지가 구분해서 지가 고시하면 그렇게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형으로 본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정절차상의 특례와 관련된 거 여기까지죠. 자, 이제 넘어가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끝났어, 이제? 지정고시 했어. 지정했어.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지정고시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아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왜 지정한다 그랬죠? 개념에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을 뭐 하려고? 제한하려고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다섯 번째가 이제 효과야. 용도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랬더니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저 제한. 다른 말로 뭐란다? 행위제한. 바로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심심해서 지정한 게 아니야. 이 안에서 네 맘대로 건물 짓지 마.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물만 져. 이 안에다 건물 짓는 거 네 멋대로 크게 짓지 마.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만 져야 돼. 너무 크게 짓지 마. 이런 뭐가 나타난다? 행위 제한을 나타나는 게 그게 용도적 지정했을 때의 효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리할 때 이게 논리적인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만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그게 이해가 되지 그냥 막 섞어버리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정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원래는 도시군 관리를 결정고시하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다. 특례가 있더라. 그죠? 여기까지 정리 끝내놓고 이제 지정고시 했으니 지정 절차에서 지정고시 했으니 어떤 효과가 있다냐? 행위자는 효과가 있더라.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건축 제한. 이걸 한마디로 건축 제한. 두 번째 너무 넓게 짓지 마라. 대지안에다 너무 뚱땅하게 넓게 짓지 말라. 뭐라죠? 건폐율 제한. 대지안에다 건물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렇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더라.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첫째 건축 제한이 뭐죠? 책에 보세요. 건축 제한은 건축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해놓고 이하 뭐라 부른다? 건축제한이라 함. 이렇게 우리 요약집에 돼 있죠? 그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자, 건축제한이 뭐라고?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라든지 종류라든지 규모 등을 네 맘대로 짓지 말라고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건축 제한을 한단다. 그래서 그 개념 정리가 조금 어려운 건데 일단 건축 제한이 뭐니?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종류 그런 거 네 멋대로 짓지 못하게 뭔다? 제한하는 걸 한마디로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죠. 자, 근데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결국은 뭐더냐? 21개 용도적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어디 갔어? 21개 용도죠. 여기마다 1종 전원주거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종 전원주거죠.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종 일반주거죠. 이러이러한 걸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원칙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지어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한마디로 건축제안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건축제안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있죠?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제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용도지역의 건축제안 도시계획시설을 적용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도로죠.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대표적인 도로. 자, 도로 용도지역별로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한다. 이거 있을까 없을까? 도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무슨 도로? 저 강릉까지 넘어가는 게 뭐야?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부산으로 가는 거고, 그죠? 저 강릉으로 넘어가는 건 영동고속도로예요, 그죠? 자, 영동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런 용도지역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이미 용도지역 지정된 데서 지나가잖아. 근데 어디 지나가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도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 저기 태백산맥 넘어가는 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도로 만들지 말란 소리죠? 그럼 가다 말고 도로가 없어지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 머리다 이고 태백산맥을 걸어서 넘어가라 그랬죠.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건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냥 설치하고 싶은 데 설치하면 되는 거지. 용도지역에서 어디는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제한의 행위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고, 주된 부속 건축물에 대한 행위자는 주된 건축물에 따른다라는 게 있는데, 글쎄 그건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 없고 또 그런 게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좀 전에 각 용도지역마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아닌 게 있어.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한 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는 데겠습니다. 어디죠? 첫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이 준자 들어간 두 가지. 근데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관리지역. 이거야. 그래서 잘 봐봐. 준상위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한 게 어디다? 준상위가 계획한 거. 그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더라. 이걸 정리합니다.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는 거고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는 용도지역하고 어디가 더 행위자리 심하다고 판단됩니까? 건축할 수 없다가 행위자리 더 심한가요? 건축할 수 있다가 더 심한가요? 건축할 수 있다가 행위자리 더 심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제1종 전여주거죠. 요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거 한 5가지밖에 안 돼.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것만 건축할 수 있대. 그럼 나머지 한 150가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건축하라.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뜻이죠. 반면에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건 몇 가지? 10가지요? 요거 10가 해놓고 요거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라는 얘기야? 다 지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행위자니 더 완화되는 거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게 더 행위자니 강화되는 거다. 그럼 일반적으로 완화되는 지역이 어디다? 여기 준자 들어간 지역. 우리 준자 들어간 지역은 좋은 지역이다 그랬죠? 예, 준상이라는 건 그런 지역은 좋은 지역이라서 준상 이건 다 행위자 완화되잖아. 또 우리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에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만 건축할 수 없다를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그까지가 뭐였나요? 건축제안입니다. 자, 근데 오늘 문제 보면 첫 번째 문제, 그 문제 중에 뭐가 들어있더냐? 다음 중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닌 거.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거 찾으랍니다. 찾을까 못 찾을까? 아이씨, 문제 보지도 않고 못 찾는다고 누가 그러네, 씨. 일단 문제 봐야지 알죠.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예.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달라들자. 그죠? 예.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예.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푼다? 잘 생각해봐. 뭐라고? 준주거지역이라 해서? 그럼 준주거지역이니까 뭐죠?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럼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죠? 그럼 그 중에 못 짓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을 해.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짓는 게 뭐가 있을까? 못 짓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해왔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접근해봐. 그래서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물론 상식도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알 수는 있어. 어느 정도는 답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됩니다. 통상 3년에서 4년, 3, 4년에서 4년 정도에 요거 용도적별 이런 거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따 싸가지 없는 문제 하나 넣어놨어. 근데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도록 노력해놨으니까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찾아봐라. 눈이 답이 보인다. 자, 그거까지 하죠. 자, 두 번째는 뭐죠? 건폐율. 자, 이때 건폐율 제한은 뭐죠? 먼저 건폐율도 봐봐. 저쪽 뭐가 나와? 개념이 있죠. 건폐율이 뭐였었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었죠. 이때 건축 면적이 뭐죠?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 자, 우리 다시 말로 다 설명하면 또 한계에 부딪히면 뭐로 가죠? 그림공법을 보시는 게 최고죠. 자, 여기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니까 아까 요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맞죠? 자, 아까 이거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요거. 건축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요거 하나의 건축물 있죠? 요거에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 외벽도 뭐가 있다? 벽 두께가 있죠? 그 중에 무슨 선? 중심선. 저 외벽의, 벽의 가운데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 뭐라고 그런다? 건축 면적. 그럼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그런다? 건폐율. 그럼 대지 면적 1000일 때 건축 면적 500이면 건폐율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몇 퍼센트? 50% 이렇게 나오죠. 반면에 이쪽은 자, 대지 면적은 1000인데 건축 면적은 얼마밖에 안 돼? 200밖에 안 돼. 아까는 500인데 200밖에 안 되죠? 그럼 폭이 어떻게 더 좁아졌죠? 그럼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건폐율 20%. 즉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지 안에는 건축물 짓는 건 넓게 짓는 거고, 이게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건폐율은 0% 쪽에 내려간다. 그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 선호할까요? 낮아지는 거 좋아요? 높아지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건폐율이 높아져야죠. 그럼 뭐가 늘어나? 요쪽 1층 바닥 면적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 바닥 면적 좁아졌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하죠? 상가 건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하잖아. 상가 건물 1층 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야? 분양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럼 분양 면적이 넓어야지 돈을 벌지. 분양 면적 이렇게 되면 그 돈 돼? 그 몇 평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급적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높아진다는 건 대지 안에다 건물 질 때 1층 바닥이 넓어진다는 얘기고, 넓게 지니까 그만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죠. 분양 임대할 때 뭐 갖고 해? 평당 얼마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질수록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건폐율을 어떻게 하고 싶어? 높게 짓고 싶고 높을수록 넓게 짓고 싶은 건 다 똑같은 심정이지. 그런데 함부로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수무라는 게 용도점마다, 그죠? 수무라는 게 용도점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법에다 규정을 해놨다 이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 책에 보면 몇 페이지 나오는 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있죠? 그 박스 속에 있는 거. 이게 수거라는 게 용도다. 건폐율인데 이거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상 기준만 써놓은 거지 실제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어떻게 정한다? 요 기준에서, 요 기준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조를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폐율 몇 프로라는 게 거기 써 있는 그걸 적용하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준주거적 몇 프로 돼 있죠? 70% 되나? 서울특별시 준주거적 얼마일까요? 건폐율 60%입니다. 70% 아닙니다. 어제 제가 강의할 때 거기서 했던 내용이야.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준주거적은 여기는 건폐율 몇 프로 돼 있지만 70%까지 돼 있지만 실제로 서울특별시 조례 찾아보면 7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거든. 그럼 70으로 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60, 50, 40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 근데 서울은 60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서울에서 준주거적은 건폐율 몇 프로만 줘야 돼? 60%만 줘야 돼요. 70% 못 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내죠. 왜? 부산 시험 보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조례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례는 안 나와. 뭐만 외운다? 시행령상 기준. 바로 우리 책에 있는 요것만 외워놓고 실무에서는 또 이거 뒤져라고 외워놨다고 실무 가서 이거 써먹으면 돼 안 돼?
작살나요. 큰일 나는 거야. 아셨죠? 예. 내가 그때 다 외웠거든? 어떻게 외웠어?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오늘 시험 문제 들어 있습니다. 두 문제 들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 숫자 알고 있는지 이걸 내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요거 외우고 있느냐?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랬어. 마지막 조례를 찾아보고 그 조례에 있는 실제 권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랬었죠? 예,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권표과 관련된 제안이죠. 그래서 첫째는 개념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권표 시행령상 뭐가 나온다? 시행령상 기준이라는 게 있고 요 기준이 얼마다? 지금 한 5566 57 9887 777 222 보다 222 224 22 예.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방법 없어요. 뭐 이렇게 외워도 할 거 이거. 예. 하여튼 작년에 용적률이 났었거든. 올해 검표를 낼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용적률 안 난다는 보장 없어. 내린 새끼 맘이니까. 그러나 작년에 용적률이 났고 올해는 검표는 유력하다. 이렇게 한 말씀이죠. 근데 이 검표를 어떤 때는 뭐죠?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또 예외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복잡해. 외울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정리해. 자, 이제 뭐는 뭐죠? 용적률. 먼저 용적률이 뭐죠? 용적률이란 개념 정리부터. 이것도 개념. 용적률이란 뭐보면 뭐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대.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런데 이때 연면적이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자, 그림문법에 나와 있어.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연면적을 하자.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원래는 연면적은 뭐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이걸 다 더하면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야. 원래는 층별 바다 면적을 더하라. 그게 연면적이죠. 근데 요 연면적 중에서 요거 제외되는 게 있어. 요거 일부가 요런 게 제외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뭘 빠지죠? 지하층. 지하층 바다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켜라. 두 번째, 지상층에다가 뭘 만들었죠? 주차용 면적. 이 주차 공간 1층에다가 우리 차고지를 만들어놨어. 그 주차 공간 그것도 빼라.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라 준초고층 건축물에 뭐 있더냐? 저기 롯데월드 가면은 거기 중간중간에 피난 안전구역 있다 그랬죠? 거기까지 도달하면은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 피난 안전구역. 이것도 그 피난 안전구역 바다 면적 있잖아. 이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다 뺀다는 건 제한해받지 않는 면적이야. 그러니까 뭐죠?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짜로 더 주는 면적입니다. 또 하나 있죠.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표 공간. 이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몇 층 이상 되죠?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이거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위에가 무슨 지붕으로 돼 있다? 이렇게 경사지 지붕으로 됐을 때 경사지 지붕 바로 요 안에다가 요 속에다 뭐 만든다? 대피 공간을 만들어요. 그때 대피 공간에 요 바다 면적 있죠? 그 대피 공간 만드는 바다 면적, 사람들이 핀란을 쓰는 공간을 만드는 이 바다 면적, 이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만약에 지붕이 경사지 지붕이 아니라 평지붕으로 돼 있으면 뭐 설치하죠? 평지붕. 11층 이상 되는데 여기다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 착륙장 아니면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경사지 지붕으로 돼 있으면 이 안에다 뭐 만든다? 대표 공간을 설치하라 그랬었어요. 그때 대표 공간의 바다 면적이잖아. 그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러니까 이거 피난안전구역 대표 공간은 뭘 알아야 돼? 건축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으로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은.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21개 용도지마다 용도지별 뭐가 나온다? 용적률이 따라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온다? 상준, 공주, 녹, 관농자. 여기 상, 준, 공, 주, 녹, 관농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상준, 공주, 녹, 관농자. 상을 준 공주께서 그러니까
공주가 뭐죠? 상을 줘요. 상을 준 공주께서 녹지에서 뭐 했다? 관농자했다. 상을 준 공주께서 녹지에서 관농자했다. 관농자가 뭐예요? 나도 몰라. 모르셔야 그냥. 자,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각각 상업적은 중일, 유, 군. 각각 1500, 1300, 1100, 900, 200씩 내려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공업적보다 높다는 걸 조심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이게 핵심이야. 준주거지역이 공업적보다 높다. 얼마? 500. 그 다음에 공업적은 준공업적, 일반공업적, 전용업적 400, 350, 300. 이건 100 낮아져서부터 50씩 내려간다. 400, 350, 300. 그 다음에 나머지 주거적 뭐뭐 있었죠? 일반 주거적하고 전용 주거적 있었잖아. 준주거적 빼고 준주거적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나머지 주거적이 공업적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300, 250, 200, 150, 100. 3, 2, 1, 2, 1. 이렇게 내려가. 그 다음에 녹지적은 원래 얼마죠? 100. 관농자적은 원래 얼마죠? 80. 이렇게 해야 돼. 녹지적은 100이고 관농지역은 80인데 이 중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째, 녹지적 중에 개발 못하게 하는 녹지적. 무슨 녹지적? 보존 녹지적. 이거는 80이다 100으로 그대로 돌아. 80으로 내려가랍니다. 녹지적 중에 보존 녹지적은 100이 아니고 80으로 쫓겨 내려가고 대신 관리지역 중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관리지역.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건 80에다 두지 말고 올려라. 100으로 다 끌어올려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작년에도 이게 났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80이나 100으로 올라가고 녹지지역 중에 보존 녹지역은 100이 아니고 80으로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아셨죠? 이것도 꼭 정리할 내용이다. 자, 뭐 특정 지역 용적률 있죠?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난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이거 미지정, 미세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우리가 용도 지역은 뭐로 지정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계 결정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랬잖아. 저렇게 그죠? 그런데 뭐가 있단다? 아직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제가 실무에서 이거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지번을 치고 들어갔더니 이 지번이 무슨 용도 지역인지 지정되지 아니했다라는 지번은 아직은 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저 태백산맥 속에 있는 저 뒤지다 보면 아직 용도지역 없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은 적은 아직은 본 적이 없어. 제가. 근데 용도지역 지정은 원래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군관리를 수립해서 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면 좋을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뭐 했을까? 야, 아직은 지정하지 말자. 그럼 도시군관리로 지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데도 있겠죠?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미지정지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미지정지역에도 사람은 산다? 안 살고 있다? 사람은 살죠. 용도지역이 이게 지정된 게 언제냐면 또 까먹었네. 1913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용도지역 도입됐다는 게 내가 한번 옛날에 찾아봤네. 1913년도인가? 그때쯤 일제시대 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용도지역이라는 게. 일본 시대 때 들어왔지. 저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용도지역 지정되고 나서 들어와서 사는 겁니까? 이미 그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지. 용도지역 지정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미 살고 있는데 용도지역은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럼 이 사람 여기다 건물 질 때 어떤 건물을 질 수 있지? 첫째, 건축 제한. 두 번째, 규모 얼마나 질 수 있지?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뭘 적용하면 좋을까? 뭘 적용하면 좋을까? 첫째, 아직 용도지역 지정 없으니까 네가 짓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네 멋대로 지어라. 된다 안 된다? 좀 안 되겠죠? 그랬다고. 두 번째, 야,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짓지 말고 톡을 파고 살아라. 그것도 너무 심하죠? 네 멋대로 지어라도 너무 심하고 톡을 파고 지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뭐가 제일 합리적일까? 자, 결론. 미지정지역도 언젠가는 용도지역 지정된다 안 된다? 언젠가는 지정되겠지. 논리를 잘 보란 말이야. 언젠가는 지정되겠지. 그럼 집까지 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정돼? 총 몇 가지? 21가지. 그 중에 하나로 지정되지. 저기 없는 용도지역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잖아. 용도지역 몇 가지만 만들었으니까 21가지 중에 하나 지정될 거 아니야. 그럼 저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해위 제한이 심한 용도지역이 어디죠?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바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축 제한. 그때 건폐율, 그때 용적률. 그걸 일단 미지정지역인 여기다가 지켜줬다가 나중에 만약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왜? 자연환경 보전적 있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만약에 일반 상업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 짓는 게 더 확실하게 달라지죠?
그게 더 커지죠? 그럼 그때 가서 증축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용도적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21가지 용도적 중에서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을 적용한다. 그게 정답. 자, 두 번째. 도시지역은 아까 몇 가지로 나눠지죠? 도시지역은 총 16가지. 그죠? 그런데 뭐로만 됐더냐?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지정됐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미세분된 도시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어. 아까 어디 있었죠?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뭐라 부른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성으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적하고 뭐지? 그 중에 어디가 일종 전현주 가지고, 어디가 이종 전현주고, 어디가 일반 상업적이고, 어디가 일반 공업적인지 그런 거 세분화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냥 도시적 16가지로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도시적 이렇게만 돼 있잖아. 왜 그러죠? 택지개발지구는 왜 도시적하면 보죠? 지금은 그냥 도시적으로만 봐놓고 택지개발하면서 생각해봐. 택지개발하면서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원 주거환경을 보호한대. 그럼 뭐가 돼?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원 주거환경을 보호한대. 무슨 지역이야? 뭐야? 제1종 전원주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원 주거환경을 보호한대. 2종 전원주거죠. 여기는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대. 1종 일반주거죠. 여기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짓겠대. 일반 상업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개발이 되면서 세분화되는 거지. 아직 개발되기 전 택지개발지구로 전체는 일단은 뭐로 본다? 도시적. 이렇게 해서 미세분 도시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는데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건물 짓겠대. 그럼 그 사람 건물 짓게 한다면 원래는 택지개발에서 해외자리 있어서 함부로 못해. 근데 만약에 짓는다면 뭘 지켜야 하면 될까? 택지개발지구라고 지정돼 있어. 그러면 도시적이죠? 그럼 미세분된 도시적이잖아. 건물 지켜야 한다. 무슨 건물 지켜야 할까? 자연환경 보존적인 거 지켜야 할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요? 이미 어디까지는 돼 있어? 아예 용도적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아니잖아. 어디까지는 지정돼 있어? 도시적하고는 지정돼 있잖아. 그죠? 그럼 도시적은 몇 가지? 16가지. 그 중에 해이자리 가장 심한 건 어디? 보존녹지죠. 그죠? 그러니까 미세분된 도시적은 자연환경 보존적이 아니고 뭐 지원다? 도시적 16가지 중에서 가장 해이자리 심한 무슨 지역? 보존 녹지적에 관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하고 미세분된 도시적하고는 달라요. 미세분된 미지정이라는 건 아예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뭐로 본다? 21가지 중에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존적 그걸 적용하자. 도시적 하면 됐지.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다? 그럼 16가지 중에서 가장 심한 보존 녹지를 적용한다. 이해됩니까? 이따 시험 문제 그 괄호 넣기로 들어있어. 네, 대구 괄호 넣기. 하나 더. 아직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뭐로만 돼 있어? 관리지역 하면 되지. 아직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안 나눠졌죠? 그럼 여기다가 무슨 건물 지키면 할까? 일단은 관리지역 셋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어디야? 보존관리지역. 그 건물 지켰다가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거기에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건폐율 20%야 40%야?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이 무슨 용적률 80%야 이씨. 이거 모르면 이따 두 문제 틀렸다 이씨. 이거 모르면 이따 두 문제 날아가는 거야.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계획관리 건폐율 건폐율을 묻는지 용적률을 묻는지 도대체 똥인지 텐장인지 그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40% 80% 100% 막 갖다 붙여.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그거 모르면 이따 두 문제 틀려. 예, 건폐율 용적률이 다 들어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자 관리지역 하면 됐어. 그럼 관리지역은 세 가지잖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그죠? 그럼 이 중에 일단 뭘 정하고 보존관리지역에 있는 거 일단 적용했다가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건폐율 20% 지켰다가 몇 프로 바꾸면 돼? 40%죠. 용적률 원래 보존관리지역은 용적률 80%. 근데 계획관리지역 100%. 20% 더 크게 지면 되잖아. 이와 같이 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뭘 적용했다가 보존관리지역이라는 걸 적용했다가 나중에 더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그때 가서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되죠? 그런 논리를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에 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뭐 들어간다?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